어떻든가요? 지난달 3월 달에 네. 그 자산가분들, 고객분들 어떻게들 네. 하시던가요? 자산가분들의 이제 자산 배분 특징은 그러니까 남들이 막 이렇게 올라갈 때 좀 관망하던 추세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네. 1월 달, 2월 달 이렇게 막 날아갈 네, 때 네. 왜냐하면은 이제 작년 말부터 사실 미국 증시나 이제 뭐 한국 증시 그때도 이제 많이 올랐었고, 그래서 그때 좀 리밸런싱을 좀 많이 해놨죠.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배당주라든지 뭐 채권 자산 이제 좀 많아져서 현금 확보가 이제 좀 된 상태였고, 네, 이미 네. 그래서 뭐 1, 2월 뭐 사실 속으로는 좀 뭐 배가 아팠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뭐 같이 이렇게 추격 매수를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거가 참 네. 네. 어려운데. 어렵죠, 그게. 근데 대부분은 1, 2월에 많이 사죠.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들은.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돈이 있으신 분들은 좀 오히려 그런 변동성을 이렇게 즐기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시장을 좀 항상 좀 의심의 이제 눈으로 보기 때문에 뭔가 이제 확신을 갖고 내가 뭐 이제는 뭐 주식이다 이렇게 딱 올인을 하는 뭐 그런 투자 패턴은 거의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뭐 해요? 지금요? 아니 그다음 그 3월에 그러니까 1, 네. 2월 달 이렇게 일단 네. 뭐 저희가 사실 오늘 여쭤보고 싶었던 건 3월 네. 이 급변동에서 뭘 했냐를 네. 물어보고 싶었던 네. 건데 네. 문득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그렇게 1, 2월 달에 사람들 막 반도체 그냥 주식에 막 이렇게 흥분할 때 네. 그분들은 뭘 합니까? 그때 뭐 이제 배당주라든지,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서도 이제 성장주 이런 것들을 이제 매도하고 일부 매도, 네, 팔고 이제 배당주 채권 사놨고 이제 3월 달에는 이제는 좀 슬슬 사도 되겠다. 장이 급변하고 네, 하니까. 장이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는 이제 3월에는 이제는 좀 담을 때가 됐구나라고 해서 오히려 이제는 좀 사는 분위기인 거죠. 3월 달에는 네. 그러면은 그분들이 주로 샀던 게 네. 위험 자산을 좀 샀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죠. 뭐 다시 뭐 코스피의 반도체라든지 사실 미국 증시도 개별주는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면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너무나 이제 어떻게 보면 부담 없이 살 수가 있으니까. 뭐 엔비디아라든가 예를 네, 들면 구글이라든가 네, 이런, 네. 이런 빅테크들도 좀 사고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지금 속속 이렇게 주워 담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네. 1, 2월 달에 우리가 보통 일반 투자자들이 흥분할 때는 네. 오히려 채권이라든가 배당주 쪽 네. 비교적 안전한 자산 쪽으로 옮겨놨죠. 포트폴리오를 대부분 옮겨 탔다. 네, 그다음에 3월 달에 장이 확 빠져서 이제 패닉에 빠져 있을 때는 네. 이제 네. 개인 투자들이 일반 투자들이 내놓는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네. 물량들을 네. 계속 국내에서는 그렇고 해외에서는 네. 이제 빅테크나 이런 것들을 좀 네. 사모았다. 맞습니다. 네. 마침 또 올해 상반기에 배당주가 또 마침 또 잘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까지 부진했던 배당주였는데 올해 상반기에 배당주가 10% 15% 올랐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때 연말에 이제 차익 실현을 한 게 좋은 판단이었죠. 그럼 이렇게 된다 그러면 네. 이게 이번 3월 변동성장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가 참 네. 리스크가 크구나. 네. 그래서 왜 우리가 주식을 위험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걸 네. 사실은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또 경험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종목을 갖고 있던 분들조차도 네. 뭐 30%가 빠졌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그 자산을 이렇게 배분하는 거, 네. 뭐 안전자산이든 위험자산이든 또는 뭐 안전자산 쪽이든 네. 뭐 또는 위험자산 쪽이든 간 어쨌든 배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네. 드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개별 종목의 변동성은 아무리 뭐 삼성전자 이런 거 들고 있어도 삼성전자가 하루에 뭐 10%씩 움직이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를 이제 버티실 수 있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거를 주식으로 뭐 여러 가지 섹터를 나눠서 자산 배분을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그냥 ETF, 뭐 코스피 200 그렇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로 이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왜냐하면 저절로 자산 배분 다 돼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게 가장 좋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일반인 분들이 사실은 앞서 이제 채권 얘기도 좀 하시고 네. 뭐 하셨지만 참 낯설어요 채권은. 네. 네. 그다음에 물론 상품이 이제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해지고 ETF도 많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심지어 뭐 환해지 ETF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실 그렇게까지 뭐 가는 분들은 좀 일부실 거고 웬만한 보통 투자자분들은 보통 주식 요즘에 조금 그나마 하는 게 ETF 정도 네. 이러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이런 때 ETF를 좀 적극적으로 또 지수 관련 ETF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은 네. 전략이다. 그렇죠. 저절로 뭐 자산 배분되고 내가 뭐
채권 뭐 사실 개별 채권 고르려고 하면은 이것도 되게 머리 아픕니다. 뭐 회사채 신용 평가 다 해야 되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것들 다 펀드나 ETF로 잘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고르면 되는 거고, 또 뭐 내가 채권은 수익이 너무 낮아서 싫다라고 하면은 뭐 미국채라든지 뭐 회사채 이런 이제 선택지도 있고, 또 아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뭐 배당주도 뭐 사실 변동성이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좀 파킹 형태로 이렇게 현금을 확보하기에는 좋은 자산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내가 개별 주식을 또 고르는 것, 그러니까 배당주를 또 개별 주식으로 찾는 것도 어려워요. 예, 그런 것도 그냥 ETF로 하시는 게 가장 속 편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투자를 어렵게 하면 자꾸 머리가 복잡해지면 네, 이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렇죠. 수익도 수익인데 네, 그래서 사실 투자는 좀 심플하게 하는 게 좋다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 방법을 이제 각자 자기 투자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건데요. 그 3월 달 이 급변동 장세, 급변동성 장세 이런 어떤 장을 통해서 네, 우리 투자자분들이 네, 뭐 자산가들, 고액 자산가들의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를 좀 우리가 어쨌든 일부 말씀을 좀 들었기 때문에 네, 단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변동성 장세가 오면 이렇게 투자를 하면 네, 좀 더 편하게 네, 좀 스트레스 덜 받으시고 네. 그리고 내 어떤 손실도 줄이고 뭐 이렇게 장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방법을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그러니까는 자산 배분의 이제 중요성은 이런 변동성이 왔을 때 정말 많이 느끼는데요. 그러니까는 2월 달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주변에서 내 친구들이 주식 다 사고 잔고 자랑하고 그럴 때는 이제는 팔 때다. 그거를 다시 한번 이제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 확보가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이 현금 확보는 마치 좀 보험과 같아요. 좀 장기 투자를 하는데 좀 든든하죠. 이렇게 장이 많이 빠지더라도 혹시 여차하면은 내가 이 이제 현금으로 좀 저가 매수하면 되니까. 그렇죠. 매수 단가를 확 낮출 수 있다라는 그런 심리적 안정감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자산 배분을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그러면은 그 현금을 뭐 어떻게 뭐 그냥 예적금으로 갖고 있느냐,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채권 배당주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 것들을 적어도 늘 30%, 40%는 가지고 계셔야 돼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기회가 왔을 때 현금이 있어야 또 이 기회를 쓸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 넉넉히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으면은 잔고가 내려가는 것밖에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없거든요. 그럼 더 스트레스 받죠. 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이제 어떤 이론적인 말씀을 해주신 거고 만약에 이거를 네. 예를 들어서 현금을 뭐 예를 들어서 내 포트폴리오가 1억이다. 네, 근데 그거를 내가 1월 달, 2월 달에는 뭐 반도체를 거의 한 70% 채우고 뭐 네. 소부장 넣고 뭐 네. 저 조방원전 넣고 해서 100%를 채웠었다. 거의 아마 2월 달은 그쵸. 거의 100% 채우셨을 거예요. 현금 네, 거의 맞아요. 없이 네. 주식으로만.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3월 달 장같이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럼 이제 1, 2월 달에 보통 이렇게 그 잘 나가던 섹터나 종목 중심으로 거의 100% 주식으로 채웠던 네. 분들이라면 네. 이분들이 이런 3월 달 장에서는 네. 시장 흐름을 딱 보고 네. 변화가 있구나. 네. 포트폴리오를 좀 교체를 한다 그러면 네.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갔으면 딱 좋았을까요? 이게 3월 들어서는 사실은 뭔가 포트를 교체하기엔 좀 늦었다라는 판단입니다. 뭐 반도체 그냥 들고 있으면은 그냥 저는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뭐 다른 자산을 갖고 있었던 상태에서 지금 반도체를 오히려 사야 되는 타이밍에 주가가 빠졌으니까 이제 반도체를 팔아버리면 저는 또 안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렇죠. 현실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하락장에 이거 포트를 바꾼다라는 거는 조금 전략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럼 미리 포트 해놨어요. 교체는 네. 이를테면 1, 2월 달 잘 나갈 때 네, 했었어야 네. 된다. 그렇죠. 잘 나갈 때 포트를 교체를 했었어야죠. 그럼 그때 교체를 했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네. 교체를 했었던 게 좀 네. 예를 들어서 뭐 좀 네. 말씀해 주면 어떤 좋았을까요? 뭐 반도체랑 뭐 방산, 뭐 AI 인프라 이런 것들로 많이 이제 이루어졌을 텐데, 뭐 그런 것들을 하다못해 그냥 S&P 500, 코스피 200 이런 지수형으로 바꾸고 더 보수적으로 가려면은 배당주, 고배당주, 뭐 ETF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로 이제 좀 차익 실현을 좀 해놨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팔고 그쪽으로 좀 갈아타서 좀 네. 준비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현금화도 좀 일부 해놓고 그럼 그렇죠. 이럴 때는 아까 주식이 거의 100%였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현금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바꿀 경우 현금은 어느 정도까지 좀 늘려놓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막 굉장히 네. 과열 분위기였다고 그러면? 현금은
저는 아무리 시장이 뜨거워도 한 1-20%는 늘 갖고 계시라고 하거든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근데 이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이 현금 갖고 있으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기 맞아요. 때문에 예. 그래서 그냥 이게 너무 아까우면 채권 배당주 사시라는 거예요. 그냥 현금 들고 있는 건 사실 말이 안 될 정도로 이게 좀 합리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비중은 내가 1-20%는 늘 보험처럼 채권 갖고 있어야 된다. 배당이나 이쪽에 네. 넣고 있어야 된다. 네, 네. 그거는 장이 과열되든 뭐든 관계없이.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3월달 장에서 이런 교훈들을 좀 얻었으면 한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고, 이게 이제 우리가 장이 또 이제 가다 또 출렁거릴 수 있겠죠. 또 갑자기 또 확 달려갈 수 있겠고요. 이제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이제 이 자산 배분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선제적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게 좀 눈에 띄고요. 이제 4월 이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분위기 봐서는 4월장도 네, 그닥 그렇게 방향성이 확실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때 좀 대응 전략을 어떻게 좀 네. 짜보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뭔가 투자를 하는데 좀 뭔가 확실하다. 그거는 좀 고점의 신호예요. 내가 확신을 갖는다라는 것은 좀 이 주식이 많이 올랐다. 혹은 내가 이게 앞으로 더 하락할 네. 것이다라는 또 확신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충분히 저점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이제 상승을 얘기하지 않고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것이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더 크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분할 매수하기 너무 좋은 타이밍이죠. 그러니까는 주식 투자를 지금은? 주식 투자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많이 망설이거든요. 지금인가 아닌가? 근데 그럼요. 저는 그럴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부동산은 이거를 한 방에 사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주식은 나눠서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를 네. 분할 매수는 못하죠. 근데 주식은 분할 매수 가능한 네, 거죠. 그러니까는 조금씩 나눠서 사면 되죠. 어차피 바닥은 모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걸 맞추려고 하면 저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씩 나눠서 살아. 그냥 뭐 100만 원이 됐던 50만 원이 됐던 내가 그동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못 사서 좀 배 아팠잖아요. 네. 그럼 지금은 사야죠. 많이 떨어졌는데. 그러면은 분할이라는 게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1,000만 원에 이제 현금이 확보가 됐다고 쳐요. 뭐 네, 팔든 네. 뭐 손절을 하든 익절을 하든. 네. 그럼 이제 이거를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분할 매수라는 게 참 그것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내가 돈이 1,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지금 싼 거 같으니까 막 네. 1,000만 원치 다 사고 싶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보통 나눠서. 분할 매수를 네. 이렇게 좀 일반 투자자분들이 조금 편하게 하실 수 있다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뭐 이 정도입니까? 네. 3분의 1은 좀 너무 큰 것 같고. 아, 그것도 큽니까? 한 20% 정도가 이제 딱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3월을 되돌아보면은 저는 좀 너무 좋았던 건 뭐냐면은 막 진짜 매도 사이드카가 뭐 이틀, 3일 한 번씩 나왔잖아요. 14번 있어요. 코스피만. 네. 그럼 그럴 때는 사야 되는 거죠. 아, 매도 사이트가 발동한 날은 사는 날이다. 근데 아무도 못 사죠. 못 사죠. 네. 그런 할인이 왔을 때는 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좁혀보면 네. 지금 분할 매수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동안에 지난 3월 달에 많이 떨어졌던 그 성장주들이 많이 떨어진 거니까 네. 반도체가 됐든 뭐 이런 쪽 그렇죠. 성장주들 중심으로 네. 섹터는 좀 보면 좋겠다. 네, 네. 그러면 국내, 국외 뭐 네. 다 떨어지긴 했으니까 네. 국내가 좀 더 많이 떨어지긴 했고 그렇죠. 비중은 네. 국내 쪽을 좀 더 둘 필요가 있는 거 더 떨어졌으니까. 저는 여전히 조금 미국이나 선진 시장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국내가 많이 떨어진 이유는 사실 그동안 국내가 많이 너무 올랐기 가파르게 많이 올랐던 탓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국내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다른 국가 대비해서 할인폭이 더 크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위험할 것 같아서 네. 뭐 미국, 뭐 중국, 국내 이렇게 좀 골고루 저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막 국내 올인을 하기보다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00이라고 한다 그러면 네. 미국은 네. 어느 정도? 저는 늘 절반 이상. 절반 네. 정도. 50에서 60, 뭐 국내는 뭐 10에서 20, 많게는 30. 예. 저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투자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중국 시장에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한 10%, 5%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미국 네. 5, 60, 한국 2, 30, 중국 네. 10 정도 네,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좋겠다라는 네. 거고 네. 그럼 그렇게 짠다고 했을 때 미국은 그럼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습니까?
가장 심플한 건 S&P 500과 나스닥 이 두 가지 대표 지수를 모으는 게 가장 좋고 네. 근데 이 두 지수는 사실 고점 대비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좀 많이 빠진 섹터를 찾고자 한다라면은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AI 반도체 쪽 그런 쪽이 좀 많이 빠졌으니까 그걸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개별 종목 또는 ETF. 네. 그 ETF 말씀을 하셔서 잠깐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세 종목에만 네. 4분의 3을 네. 집어넣은 네. 비중을 한 네. 그런 ETF 상품이 네. 이제 출시가 됐더라고요, 미국에서. 네, 그런 건 이제 우리나라도 삼성, 하이닉스, 뭐 채권 이렇게 심플하게 가져가는 ETF들도 있고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로. 뭐 다음 달에는 뭐 얘기 들으셨겠습니다만 레버리지 ETF도 삼성, 하이닉스 네. 이렇게 나온다고 하고 네, 맞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러면 이제 들어갈 타이밍이다 보시는 거군요. 네, 조금씩 사서 모으기에는 너무 역시 좋다라고 조금씩 봅니다. 사서 모으면 된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국내 쪽을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은 아마 백단장님 말씀을 듣고 아니 그래도 국내가 더 이 업사이드가 높지 않아? 네. 전쟁 끝나고 조금 네. 안정이 되면 생각을 네. 하실 것 같아서 네. 국내 쪽을 30% 정도, 30% 정도로 일반인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네. 이렇게 좀 비중을 낮게 네.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네. 그 소신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변동성을 버틸 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신뢰가 좀 부족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는 미국장은 뭐 사실 투자하면은 좀 마음이 편한 그런 이제 있다. 신뢰가 있는데 국장은 오를 때 너무 많이 오르고 또 빠질 때 이렇게 너무 많이 빠지니까 저 같은 사람은 버티죠. 근데 이제 제가 뭐 관리를 하거나 조언을 해주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변동성을 버티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자산가들도 그런 거죠? 네. 하긴 그분들은 10% 수익 나면은 네. 같은 10% 마이너스라고 해도 그렇죠. 훨씬 더 크니까 억 단위로 움직일 테니까.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또 이렇게 변동성 높은 걸 또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요즘은 이제 국내 주식이 세금이 없다는 이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양도세가 없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절세로 이제 활용을 하기는 하지만 세금 아끼겠다고 변동성 높은 자산에 막 이렇게 비중을 높이는 것도 좀 어려운 일이기는 그렇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이기는 하나 제 원칙은 어쨌든 전 세계 글로벌 주식을 이렇게 쫙 펼쳤을 때 그 비중대로 투자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질문은 네. 조금 이런 질문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산가분들이 좀 빠르잖아요. 네. 안정적인 걸 추구하면서도 세상 돌아가는 거에 어쨌든 정보도 많고 또 공부도 네. 많이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좀 빠르다라고 얘기를 좀 들어서 네. 혹시 손님들 중에서 고객분들 중에서 네. 관심 있어하는 섹터나 뭐 이런 네. 뭐 종목 이런 얘기 혹시 이렇게 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까? 짧게 한 말씀만 더 여쭤보면. 요즘은 이제 그동안 좀 놓쳤던 그냥 반도체,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그냥 확실한 거, 그러니까는 조금 모험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나라에서 가장 확실한 섹터는 반도체니까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그걸 서서히 모으고 있다. 고액 자산가들이. 네, 네. 뭐 사실 이 정도로 오늘 뭐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변동성이 클 때, 그 다음에 강할 때 어떤 식으로 자산 배분을 하면서 투자를 좀 접근하시는 게 손실은 최소화, 또 수익은 극대화, 네. 스트레스 최소화 그렇죠. 할 수 있는지, 또 자산가들은 이럴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오늘 백단님 말씀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 투자에도 좋은 참고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